성벽 위 굳건한 방패가 된 고구려 여인들. 그녀들의 용기는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의지였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녀의 의지, 고구려 여전사의 전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전장을 가로지르고 거친 강물을 맨몸으로 건너며 거대한 나라의 주춧돌을 놓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용맹한 전사들이 전투에 나서기 전 가장 먼저 마음속에 떠올렸던 이름은 위대한 왕이 아니었죠. 바로 주몽의 어머니 유화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유화 부인은 어째서 단순한 왕의 어머니를 넘어 고구려 전사들의 영혼을 지탱하는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을까요? 그녀의 강인함과 불굴의 의지가 어떻게 고구려 여전사라는 전설적인 존재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그 깊고 단단한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고구려의 오랜 벽화 속에서 우리는 마치 비밀스러운 전설처럼 다가오는 여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때로는 머리를 짧게 깎은 채 굳건한 표정으로 서 있거나, 혹은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든 채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달리는 실루엣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 기록에 명확히 등장하지 않는 이 미스터리한 고구려 여인들은 정말로 전장에서 활약했던 여전사들이었을까요? 그 베일에 쌓인 전설의 실체를 파헤쳐보는 것부터가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강인한 고구려 여성상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놀랍게도 유화 부인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신화 속에서 수동적으로 운명에 순응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과 아들의 미래를 개척하고 이끌었던 능동적인 리더의 면모를 보여주었죠. 아버지인 하백의 엄한 질책과 준엄한 명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강대국 부여의 금화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기계를 잃지 않는 모습은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아들 주몽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아갈 때 유화 부인은 단순한 어머니의 따뜻한 조언을 넘어선 전략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신의 전령으로 여겨지던 비둘기에게 오곡의 씨앗을 물려보내 주몽이 새로운 땅에서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도왔죠. 이는 단순히 곡식을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아들의 앞날을 내다보고 국가의 기틀을 닦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혜와 결단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주몽에게 오곡 종자를 손수 건네며 미지의 대륙으로 담대하게 떠나보냈던 유화 부인의 그 결단력 있는 모습은 고구려 여성들이 가졌던 굳건한 개척 정신의 가장 중요한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새로운 길을 열고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 나가는 강인한 의지. 이러한 유화의 정신은 훗날 고구려 땅에서 살아 숨쉬었던 모든 여성들에게 면면이 이어지며 그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처럼 유화 부인은 고구려라는 거대한 국가의 강인함과 갯 정신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DNA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유화 부인은 고구려라는 거대한 국가의 강인함과 개척 정신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DNA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화의 굳건한 기상과 당당한 정신은 과연 평범한 백성들 속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났을까요? 그저 신화 속 인물에 머물지 않고 실제 고구려인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린 유화의 영향력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고구려 여성들은 결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말을 다루고 사냥에 나서는가 하면 위기 시에는 최전선에서 성을 수호하는 굳건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구려인의 삶이 생생하게 담긴 안악 3호분 벽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벽화 속에는 말을 타고 들판을 내달리며 활시위를 당기는 여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당시 고구려 여성들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강인한 생활을 영위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집안일에만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죠. 전쟁이 잦았던 고구려 시대, 여성들은 성벽을 지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남성들이 전장으로 나간 사이 그들은 남아있는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무기를 들고 성을 방어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마치 유아 부인이 아들 주몽의 앞날을 개척했던 것처럼 고구려 여성들 역시 자신들의 터전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 없이 나섰던 것입니다. 이들의 용맹함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 나라를 지키는 숭고한 의지로 발전했죠. 고구려인들은 이러한 여성들의 강인함을 유아 부인에게서 비롯된 신성한 기운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전장에 나서는 용사들이 유아 부인을 모시던 신성한 공간, 즉 그녀의 영혼이 깃든 제단에 모여 승리를 기원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갑옷을 입고 활을 든 여인들이 간절히 염원하며 유아 부인의 영험한 기운이 자신들에게 깃들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유아 부인의 사당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곳이 아니라 고구려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자 승리를 향한 염원이 모이는 성스러운 장소였을 테죠. 고구려인들에게 유화는 단순한 주몽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화 부인을 하늘의 뜻을 받은 신성한 존재, 즉 천신의 배우자로 여겼으며 나아가 국가를 수호하는 위대한 여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들에게 유화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만을 지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땅을 한치도 내어줄 수 없다는 단호한 결단과 이 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흔들림 없는 투지의 상징 그 자체였죠. 그녀는 백성을 품는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강력한 수호신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유화 부인의 이미지는 고구려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훗날 전설처럼 전해지는 여전사 이야기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가령 연개소문 여동생들의 이야기에 스며든 강인하고 용맹한 여걸들의 모습은 사실 유화 부인으로부터 시작된 고구려 여성들의 굳건한 기계가 시대와 함께 재해석되고 형상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마 대신 갑옷을 입고 활을 들었던 그들의 기계는 건국 첫날부터 이미 고구려인들의 혈관 속에 면면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고구려 여전사는 실존 여부를 넘어 유화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고구려의 정신이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치마 대신 갑옷을 입고 활을 들었던 그들의 기계는 사실 건국 첫날부터 이미 그들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화 부인이 보여준 개척과 수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지키는 전사입니까? 성별을 떠나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유화의 후예들에게 고구려는 여전히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유화의 아들 주몽, 그는 어떻게 신화적인 신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를 대륙의 패자로 만든 활의 과학과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